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원기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이 참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1.81% 급락을 하면서 2,963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3,000포인트 아래로 또 내려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1.07% 급락을 하면서 1000포인트 아래로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가. 호재는 없고 악재만 있죠. 악재만.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다들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오미크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공포로 좀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면 코스피에서요, 의료 종밀만 상승하고 나머지 업종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제약만 상승하고 나머지 업종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중심에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단연 지금 이렇게 빠진 원인은 이제 오미크론이 있겠죠. 자, 오미크론. 이거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부터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델타가 끝나고 좀 잠잠해지니까 또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을 다 많이 풀어놨었죠. 근데 다시 봉쇄하고 있고 또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급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묵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유럽은 지금 위드 코로나를 포기를 했고요. 사실상으로. 유럽은 기존에 보면 뭐 축구라든가 이런 스포츠를 보면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포기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 확진자 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5만 명의 확진자, 뭐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대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왜 이렇게 위기냐? 작년 초에 코로나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죠. 최초에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시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에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급증하고 사망자 수도 급증을 했죠.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지금의 수준이, 지금 이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 여파가 이때 작년 초 코로나에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다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사태죠. 심각한 사태.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는 지금 이날부터 지금 다시 전국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도 지금 전면 봉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도 영국에서 독일로 이제 열차나 버스 선박이나 여객기를 통한 승객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다시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우치라는 분이 미국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쪽 알레르기 분야에서는 거의 최권위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원하면 이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이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오미크론에 대해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이 놀라운 확산 능력과 전염력.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오미크론의 환자 비율이 지금 30에서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 지금 유럽도 지금 이러고 있고 미국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런 그 대형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있고, 지금 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이 조금 잠잠해지고, 또다시 오미크론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나와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이런 악재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테슬라가 또 소송을 했죠. 주주가. 테슬라가 소송을 했고. 이런 것도 좀 시장에 좀 악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억 대주주 양도세, 10억 대주주 양도세. 이거 말씀드렸죠. 계속. 12월 15일 날 나온 기사를 보면, 큰손 개미들이 이달에만 벌써 4조를 팔았습니다. 4조. 큰손 개미들은 운용하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상 운용하는 사람들이, 큰손 개미들은. 이분들이 주식 시세 차익으로 해서 돈을 번 것보다,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양도세가 확정이 되면 세금을 20% 이상 맞아야 돼요. 10억을 벌잖아요. 10억. 그러면 최소 2억 이상을 세금을 내야 돼요. 100억을 벌어요. 만약에 20억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이러니 당연히 큰손 개미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이번 달은 벌써 4조를 팔았대요. 그 중에서도 이게 영향이 중소형주 쪽에 많이 영향이 가 있겠죠.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중소형주가 최근에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 사태에다가, 지금 뭐 테슬라 소송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10억 대주주 양도세에다가 악재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없고.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참, 회복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고, 보통 이제 뭐 12월 달 되면 산타렐리라 그래서, 주시장이 이제 크리스마스 근처에 오면은 뭐 강세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강세라기보다도 강세가 아니고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해도 다행인데, 또 주식시장이 오히려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 선물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도 지금 1.17% 급락하고 있고요. S&P 500도 지금 1.3% 급락. 나스닥 100도 지금 1.5% 정도 급락. 지금 미국 증시도 오늘 급락할 게 뭐 불현듯 뻔하죠. 뻔합니다. 그리고 독일 보면 독일은 지금 거의 2%대 급락이죠. 프랑스도 0.5%, 영국도 0.58%, 뭐 이탈리아 1.4%, 1.5%,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미크론이 언제 좀 잠잠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될 겁니다.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의 물반 고기반이었어. 물반 고기반.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면 막 상승했어요. 그쵸? 근데 올해부터 좀 어때요? 올해부터는 전혀 다른 좀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어떨 거냐? 이 차별화 시장이 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4%.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그전에 2%대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4%대로. 그래서 작년에 주식시장이 많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내년은 어떠냐? 이 GDP 성장률 내년은 3.1%입니다. 3% 초반이죠.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4에서 3이면 엄청나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대부분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산업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 상황에 따라. 그래서 계속해서 차별화는 더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이 성장 중에서도 이 고성장하는 산업에 계속 집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종목의 포트를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압축.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업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디지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메타버스는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코인. 이 NFT죠. 그리고 이제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애플카는 이제 자율주행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이죠, 또. 그리고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또 반도체 또 빼놓을 수 없죠. 크게 보면 이런 산업들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포트를 압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그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시총이 좀 높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들. 특히 2022년 내년에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지금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극소수. 이런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산업 중에서도 대장, 부대장인 종목들 있잖아요. 최소 1, 2, 3등 안에 드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하고 가셔야 시장 대비해서 지금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런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빠져요. 같이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안정을 찾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산업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악복 과대주가 아니에요. 이런 고성장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